우리 배우자 편지란 말입니다. 어머나. 그거 식구도 안 보여줬어요. 내가 혼자서 보고 그 한 장 되는 그걸 약 한 15분간 눈물 흘리면서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이타 꺼내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어요. 남이 볼까봐 또 보이고 또 붙으니 혼자만 알고 싹 살아버렸죠. 지난 1975년 동해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다 납북된 최우길 씨가 3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탈북의 긴 여정으로 다소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고국의 땅을 밟은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30년 이상 떨어졌다가 지금 만났는데 그 소감이 어떻게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아우 세상에. 네, 2007년 대한민국은 물론 외신에서도 정말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천왕호 어선 납북 사건의 피해자이신 최우길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납북 귀한 자. 안녕하십니까? 납북 귀한 자 최우길이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무슨 이산가족 상봉을 보는 것 이상으로 정말 뭉클했는데 선생님께서 납치되셨던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신 거죠? 제가 1975년 8월 9일 날 강원도 주문진 항에서 출항했습니다. 울릉도를 걸쳐서 독도 해역을 걸쳐가지고 공해상으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린이 거기는 일본 배를 비롯해서 중국 배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배들이 다 와서 고기 잡아야 했습니다. 영해상이구나. 예, 영해는 아니고 공해니. 아, 공해. 예, 공해니. 예, 공해상이죠. 예. 근데 왜 갑자기 북한이 왜 가로막은 거예요? 뭐 북한 해역 안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들어가지 않았죠, 절대.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거기 일본 배를 비롯해서 중국 배들이 다 와 있는데, 예, 같이 고기를 잡았는데, 예, 엄연히 공해지요. 그 북한이 이제 우리 쪽에서는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데 NLL 지역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아직 꽤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배들을 일단 잡아서 저렇게 끌고 가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꽤나 많죠, 사실은. 그러면 선생님, 그때 당시가 연세가 어느 정도? 제 그때 35살입니다. 35살. 바다에서 공해상에서 일주일 동안 작업했는데 고기는 만손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밤 11시 MBC 방송국을 틀어놨습니다. 라디오를. 네,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기상예보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태풍 경고가 온다는 거. 여름이었나 보네. 예, 8월 달이니 태풍 경고가 온다는 신호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배 빼가지고 한 30분간 남쪽 방향으로 나오는데 그러니 여러 배 숲에서 우리는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 북한 경비정이 알고 우리 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배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33명 있었어요. 우리 오징어 배에 33명이 3명. 있었고 어머 많이 탔구나. 뭐 다 배 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항해를 하기 시작하니 일반 선원들은 다 배 밑에 들어가 자고 거기에 선장, 부선장, 저 사무자인이 배 밑에 안 들어가고 위에서 파도도 좀 세고 이러니 항상 조심해가지고 항해하는 도중입니다. 갑작스레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항해하지 못하게끔 가로막으니 그다음에 가로막았다 이래 배 뒤로 돌아오는 순간에 우리는 또 제대로 제 코스를 잡아서 가니 제차 자꾸 가로막습니다. 못 가게 하느라고. 그러다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니 기관창 사격 위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분명히 지금 방향 좋다는 주문지 쪽으로 맞추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울릉도 방향으로 맞추지요, 우리가. 울릉도 방향으로 맞췄으면 우리가 지금 잘못 간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 간 게 아니죠. 근데 그리고 기관총을 쐈다고요? 예, 기관총 위협 사격을 2차례나 위협 사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음에 배는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됐지요. 그다음에 우리로 말하자면 장교 하나, 북한 말로 하자면 군관, 전사. 군관은 권총 들고 사병은 자동보총 들고 우리 배에 올랐지요. 올르자마자 군관은 위에 올라가 무전선 차단하고 선장 내려서 놓고 자기가 키 잡고 그리고 자동보총 전사는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바깥으로 나오라 해서 배 앉혀놓고 조준만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고. 그러니 꼼짝도 못하고 그런데 새벽 4시가 넘어서 보니 경비정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하는 당중앙위원회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글자가 탁 나오잖아요. 배를 북한 배가 묶었어요? 그 경비정에다가 발을 연결시켜서 끌은 거지.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끌고 들어가는 게 무려 8시간 반에 강원도 원산 항에 도착했죠. 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첩 혐의를 씌운 거예요. 예, 그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출항 명세서에 제 사무자인이 출항 명세서를 제가 다 작성합니다. 32명 주민등록을 받고 출항 명세서는 주민등록 있는 것만큼 출항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렇죠. 해경에도 신고하고. 예. 그래서 신고를 하고 한 명은 왜인가? 주민등록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래서 그분이 주민등록 안 가져와서 우린 뱃사람 하나를 더 태워서 자리를 채워야 되니.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출항 명세서는 32명인데 왜 33명인가? 이걸로 해서 해역에 들어왔다고 우겨요. 진술서 쓰라고 그래요. 저보고. 인정을 하라고. 네, 진술서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써보지 않았습니다. 진술서가 무슨 뜻인지 이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자기네들이 써줘요. 도장만 찍으라고. 네, 이거 이대로 써라. 그런데 위에 보니 별건 아닌데 아래와 보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불법 침범했으니 예,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지시대로 달리게 받겠다. 여기 맨 마지막 문구에 써 있단 말이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에 불법 침입했으니 예, 지시대로 달리게 받겠다. 쓰니 이 종이 이렇게 큰 거 하나 내놓고 이거 다 찍으라 이렇게. 이거 다 찍으라 이래. 그래서 이거 찍었죠. 그때 결혼을 하신 상태였나요? 저 일남 3녀를 두고 갔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생이별이다 진짜. 일남 3년. 막내 아들이 나서 8개월 만이고 그리고 5살 먹은 셋째 딸이 있었어요. 셋째 딸이 있었어요? 네, 셋째 딸이 있었는데 내가 아인데 잘못하면 죄전 같아요. 왜요? 제가 부두에 나가니 배우자가 그 5살 먹은 아이를 집에다 두지 못하고 같이 들고 나왔어요. 아빠 인사한다. 네, 들고 나와서 짐을 배에 올려놔주고 그다음에 저는 기름 싣고 얼음하고 전구 뭐 이런 거 다 예비를 사서 넣느라고 바빠서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 바지를 붙잡더니 그게 바지 붙잡는 원인이 뭐입니까? 먹을 거 사달라는 거죠. 먹을 거 사달라고. 뭐 사달라고 그러던가요? 예. 뭐 지금 사달라고? 말하자면 사탕 과자지요. 사탕 사달라고. 그때 당시에 사탕 과자 하나 제대로 못 먹였어요.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그저 자다 누워서 생각하면 눈에 삼삼하지요. 그 한참 이제 말 시작할 딸내미 얼마나 이뻐요. 예. 간첩 혐의를 벗은 다음에는 그럼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간첩 혐의를 벗었지 않습니까? 북한 보위부에서 이제 간첩 혐의를 다 벗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저희들 33명을 어디로 넘기는가?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입니다. 홍보를 쓰는 것도 이제. 대사업부 62 연락소에다가 우리를 33명 다 남겼어요. 거기다 남기니 뭘 하는가? 매일같이 사전교육 받습니다. 사전교육. 세뇌를 또 자, 시켜.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게요. 그렇죠. 너무 잘 알죠. 정치 경제학, 맞아. 김일성주의 기본, 예? 당일일사상 또 10대 당일일사상 10대 원칙. 맞아. 그때는 10대 원칙까지는 우리한테 기억 안 했어요. 자, 사회주의 우월성. 예? 그걸 왜 받아야 돼? 정말서 항일 발산 투쟁 시기에 김일성이 예?
혁명 역사, 그게 바로 혁명 혁명 역사 역사. 네. 쭉 다 나오지요. 아니 어부들을 데려다가 보낼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네. 아니 이게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게 9개월 받고 10개월 만에 사회 배치 시키더구만. 10개월 만에 사회 배치. 시키는데 어디를 보내는가? 저는 한경북도 김책시로 갔어요. 한경북도 김책시. 그리고 그 나머지 32명은 그때 당시에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 다 흩어진 거야. 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김책시를 갔다고요? 예, 김책시 풍년 협동농장에 배치됐어요. 와, 농장원으로. 네. 제가 출근하면 오늘 어디서 무슨 일 하라 이렇게 임무를 줍니다. 그러면 오늘 강냉이 밭에 김매기를 하라 하면은 호미 들고 나가서 강냉이 밭에 김매기를 하지요. 우리 선생님 가족도 하나 없고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외롭죠. 정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주로 여성분들하고 일 많이 합니다. 여성분들 5, 6명, 6, 7명 되는 데다가 저를 딱 끼워서 일 시키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당비서 아주머니. 그리고 저희 조에 농군맹 위원장, 또 청년비서 아줌마, 선동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를 꼭 거기다 갖다 일 시킵니다. 그러니 일 끝나고 조금 휴식하지 않습니까? 그 숲에가 앉아 뭐 있지요. 따로 앉아서 정말 하늘만 쳐다보고 바라는 건 담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지. 낮에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잠이 빨리 와야 되겠는데 가족 생각하느라고 솔직히 잠 안 옵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 선생님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을 그냥 일만 하고 사시게 되는 거예요? 예, 합숙 생활 그 4년 만에 정말 배우자 새로 만났습니다. 배우자. 네. 배우자는 누가 소개를 해줘요? 처음에 야 이거 억울하지요 정말. 여기 다 잘 아시죠? 농촌 한참 원액이 때 이때는 도시에서 지원자 맞아요. 지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농장에는 어떤 지원자가 들어오면 김책시 편의관리소가 다 들어옵니다. 야, 편의관리소 많이 가죠. 편의관리소면 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여성분들이 많는데 정말 참 저하고 같이 일하다 보니 어쩐 여성분이 서로 대화를 해봤죠. 대화를 해보니 귀국등포요. 아, 제일교포. 그때부터 죽어도 거기 나가줘야 되겠다. 내 나가야 한다는 결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지. 그래서 제가 생활 개선에 대한 얘기를 던져봤습니다. 길이 좀 호흡이 조금 맞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앞으로 기다려 보자 이랬는데 농촌 동원 오면 보통 한 달 내지 2달 가까이 합니다. 그 기간에 여러 차례 만나봤어요. 그래서 약속은 됐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된 걸 제가 당위원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 얘기를 하니 왜 그런 사람을 만나려 하는가. 그 여자 일본 여자인데 일본으로 가겠다 하는데 또 뭐 가만히 있겠나. 같이 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단 말입니다. 땅에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죠. 꼭 가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그만두고 한 2, 3개월 지나니 당에서 다른 여성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야, 강제네 완전히. 그래서 들고 와가지고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7, 8개월 같이 생활하다 보니 중국 태생이에요. 화교. 중국 태생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조선에 나오고 어머니 아버지 공산당원이고 오빠 언니도 공산당원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 이 사람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생활에 나가자는 이런 얘기만 했지. 뭐 당에 충실하지 말자 이런 소리라는 건 일절 못하지요. 부부인데도. 한국 얘기도. 같은 배우자지만은 그 소리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은 내가 집안에서도 감시를 당한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감시죠. 그 공산당원 가족들이 아닙니까 다. 집에서까지 감시를. 그 직접적으로 배우자가 나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보이부 지도원들이 가끔씩 우리 집으로 옵니다. 뭐 누구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래 물어보기도 하고 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있고 없다면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왔다가 뭐 앉아서 뭐 술 있으면 술이나 한 잔 마시고 가고. 얼마에 한 번씩 와요? 보이원은? 보이 지도원이 그때 당시에는 97년도 그 고난의 행군, 강행군, 나간의 행군 때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보통은 한두 번 정도 오고. 자주도 오네요. 예. 심지어 2000년도 들어서서부터 보이부 지도원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잤어요, 저하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잤어요, 저하고. 잠을 자. 네, 같이 잤어요. 왜요? 제가 산에 가면 산에 따라옵니다. 들에 가면 들에 따라오고 먹을 게 없어서 나물 캐러 가지 않습니까? 같이 따라와요. 아니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더 느슨해져야지. 그러니까. 감시가 점점 더 심했죠. 왜냐하니 그때 당시에 국군 포로가 자꾸 남쪽으로 간다 이런 소문이 들고 납북자는 더 감시가 더 심했지요. 야 이게 다른 분이 탈북을 하고 나갔거나 이제 네. 한국으로 오면 나머지 감시가 더 철저히. 더 심했지요. 내 오직 하면 자살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살까지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살하려고. 이거 다 잘 아실게요. 양귀비. 북한의 양귀비 농사 대대적으로 합니다. 대대적으로. 예? 아편 농사. 맞아. 아편 그 진 빼가지고 말리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날 보고 그 경비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폐리 짚고 다니면서 가서 사람 못 볼 때 가서 쿡 찔르면 거기에 진이 쭉 묻어 나와요. 맞아. 진도 나고. 쭉쭉 묻어 나오지. 그걸 마던 게 한 이만큼 마도 없습니다. 장작이 패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먹으려고 했어요. 일로 들어가는 뒤에서 최동무 소리 지른단 말입니다. 보이지도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걸 놓쳤지요. 그게 다 쏟아졌지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 어머. 사람 없어요. 내 객관적으로 그렇게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게. 환청이 들으셨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야, 나 죽지 말라는 게구나. 어떻게 하더라도 고향에 나가야 되겠다. 고향에 나가야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긴 세월 같이 살잖아요. 예. 이 사람이 정도 드는 거고. 예, 예. 나중에 뭐 혹시 아내께서 좀 최욱일 선생님 좀 이해해주고 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배우자 아니면 편지 못 보내지요. 김정일 정권 시대입니다. 그때가.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은 중국에 여권 내가지고 가라. 당의 방침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때. 김책시 보위부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걸 우리로 말하자면 주민등록이지만은 저기 북한에는 국민증이 아닙니까? 국민증 가지고 해서 신청하러 갔어요. 그니 신청 받아줍디다. 신청 받아주는 게 한 2주 만에 여권이 나왔어요. 와. 한 2주 만에 여권이 나왔는데 통과는 어디로 하나니 회령시 세관으로 통과할 때입니다. 야, 회령시로 갔구나. 네, 회령시로. 그 회령시까지 갔습니다. 같이 그 세관 넘기려고 편지까지 제가 써가지고 갔죠. 편지를 쓰니 만장일치로 몇 장이 되잖아요. 누구한테 쓰는 편지요? 우리 한국에다 보내려고 편지를 썼지요. 한국 누구한테 보내시려고요? 아, 우리 처나 우리 형님이나 보내려고 예, 편지를 예. 썼죠. 예. 그런데 세관 조사가 너무 심하니 그걸 가지고 들어갈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조카가 있으니 조카를 좀 내보내달라. 내 먹을 거는 3일 먹을 것밖에 없다. 요 돈 가지고 있는 게. 3일이면 다 먹으니 3일 전에 날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러니 이틀 만에 어쩐 남자가 나와서 암흑의 조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국 동포구나. 네. 네. 그래서 편지를 좀 하나 연락해달라 이러니 무슨 편지 어디로 이런다 그래. 한국으로 좀 하나 편지 좀 한 번 해달라. 그러다 말이야. 한국이요? 이모부 그러면 한국 사람이요? 이런단 말이야. 네,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져갔던 편지는 다 없애버렸지만은 조그만 종이 담배값을 이래 뜨면 은박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은박지다. 그걸 딱 해쳐가지고 은박지 뒤에다가 내 편지 쓴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거. 우와. 응. 읽어보랍니까? 처남 나 최우길이다. 남쪽을 떠난 지 약 한 20년이 되는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처남 식구들과 처남을 많이 보고 싶구나. 처자식들과 처남을 많이 보고 싶구나.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구나. 세월이 흘러도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세상이 너무나 한심한 세상이구나.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 자, 내 소리를 들어보라. 만경청파에 물고기들도 남북으로 오고 가고 천공에 뜬 새들도 자유롭게 남북으로 오고 가는데 왜 오지 뇌수를 가진 사람만은 오고 가지 못하는가? 자, 처남 억울하다, 억울해. 처남이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우리 형님과 처남 누나인데 전해주라. 이러면서 자, 너무 공개하지 말라고 비밀리에 전해주라고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서 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배우자가 3개월 만에 여권 3개월이 끝나니 왔지 않습니까? 편지 가져왔어요. 편지 딱 봉인한 거 가져왔는데 우리 배우자 편지란 말입니다. 그거 식구도 안 보여줬어요. 내가 혼자서 보고 그 한 장 되는 그걸 약 한 15분간 눈물 흘리면서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이타 꺼내서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렸어요. 남이 볼까봐 또 보이고 또 붙으니 혼자만 알고 싹 살아버렸죠. 당시 한국의 그 가족분들은 편지에 어떻게 잘 계신다고 썼어요? 네. 막내 아들 8개월 만에 두고 간 아들 또 맏딸, 둘째 딸, 아까 셋째 딸 이야기했잖아요. 다 출가 다 시키고 제 곳에 다 있다고 마음 놓고 있으라고 이런 편지가 또 왔습니다. 처음에 그 20년 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왜 남한에 있는 아내분께 안 보내시고 처남에게? 자, 배우자하고 우리 형님이 계셨어요. 그거 실패를 하고 나니 거기에는 틀림없이 안 살 기다. 내가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살던 데서 처갓집이 한 10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골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처남이 3이 있습니다. 3명. 그래서 제가 생각해 처남 3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지. 이 생각하고 처남 이름 서희를 다 썼습니다. 거기 바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야, 웬만하면 거기 시골 그 동네 주소는 안 바뀌니까. 네. 3명 시골인이 3명 중에 하나는 있을 기다 생각하고 그렇게 편지 주소를 썼지요. 제가 뭐 실향민 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만나고 해보면 다른 거 다 까먹는데 주소 하나 기억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더라고요. 정말 어른들 나이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생년월일 이거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소만큼은 어디까지나 굳건히 알고 있어야죠. 저는 그 유일하게 또 언제 받을지 모를 그 편지를 불태우신 게 예? 불태우셨잖아요. 예, 예. 그게 얼마나 야, 간직하고 싶으셨겠어요. 그거 얼마나 심지어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너무 보는 눈이 많으니 그걸 가지고 있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죠. 차라리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좀 있는 게 낫지.
그리고 그때부터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회장님 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 띄우기 시작합니다. 저희는데.